풀을 베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손이 안 돌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요. 배추밭에 왔는데요. 어저께 우리 이장님이 오셔서 깜짝 놀란 배추입니다. 지금 쏙이 차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수확해야겠습니다. 더워지니까 쏙이 뜨거운지 조금 늦게 거두니까 쏙이 짓물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초쯤에 수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벌레 공격을 받아 가지고 구멍 난 건데 안은 괜찮습니다. 속이 차고 있죠. 속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요 세 포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손이 안 돌아와 가지고 여기 와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즉시 이제 할미꽃 뿌리 우리물하고 니모이라고 갖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괜찮죠. 옆에 거 옮기지도 않았어요. 이 개미도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개미가 지금 많이 잡혔거든요. 여기도 이거는 저번에 한 거고 그 이후로는 깨끗합니다. 더 열심히 방제를 해야겠죠. 제가 유기농 자연농 비슷하게 자연농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자연농이라 하면 유기농 자연적으로 키우는 거라 하면 산 같은 데서 낙엽 같은 거 긁어 가지고 그렇게 거름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에서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게 진짜 유기농 아니냐 하면서 항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자 색깔 정말 좋네. 이야, 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색깔이 좋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그야말로 자연에서 다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소거름 이런 것도 안 넣습니다. 그분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이 굳어나니까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랑베나이트니 천매암이니 고아노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사갖고 하면 그거 무슨 자연농이냐. 자연농은 채취해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자연농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요 자연에서 채취한 풀을 썩힌다든지 인분하고 섞어 갖고, 인분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시골에 보면은 정화조 퍼가지고 우리 밭에 뿌려달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밭에 정화조 푼 거를 갖다가 막 뿌린다고요. 그거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분에는 대장균이 있죠. 대장균은 한 마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밭에. 그거는 들어가고 대장균 검출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분 뭐 정화조 푼 거 이런 거 밭에 함부로 넣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근데 옛날에는 그 인분을 충분히 발효시키고 숙성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발효되지도 않고 그 대장균이 살아있는 거를 넣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인분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변 같은 거 이런 거 인제 요소 대신에 이거 쓰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적어도 3 개월 정도는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주면 암모니아 때문에 죽습니다 그거. 그래 모르시는 분들은 나무에다 대놓고 뭐 거름 준다면서 막 오줌 누고 막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거. 나무는 워낙 인제 강하기 때문에 뿌리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자연농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걸 그렇게 키운 작물을 한번 드셔 보세요. 맛이 어떻느냐 하면요. 뭐 갈비 뭐 산의 낙엽 막 이런 거 긁어 가지고 그것만으로 거름으로 해 가지고 키운 작물을 한번 드셔 보세요. 저는 많이 먹어 봤거든요. 아는 분이 그걸 해 가지고 정말 맛없습니다. 고추 못 먹습니다. 풋내가 나 가지고. 그 왜 그런가? 양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분이. 그러면 자연농은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자연농이냐? 뭐 자연농이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럴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제가 하는 것이 자연농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대에는 우리 고사리 작잖아요. 아주 뭐 한 뼘 정도 두 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고사리도 10m 이상씩 자랐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속에 고대에는 양분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열매 열리는 거 뭐 사과라든지 뭐 뭐 사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열매 열리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옛날에는 뭐 날아다니는 공룡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매를 열면 그것들이 다 따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열매 다 따먹고 이래 버리면 뭐 번식도 안 되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 열매를 지켜냈단 말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 스스로 열매 인제 겉표면에 코팅을 해 버린다 이 말이죠. 다른 동물이 못 먹게. 그러니까 코팅하는 그런 양분까지도 땅속에 다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바다가 융기해 가지고 그 산맥이 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바다에 살던 그 많은 해조류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물이 풍부했죠. 그러니까 고사리가 10m 자라면 만약에 소나무가 있었다면 소나무는 몇 메다 자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자랐다는 거죠. 그렇게 많아야 그것이 또 땅에 묻혀 가지고 지각 변동으로 그것이 또 석탄도 되고 석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기물과 무기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땅에 양분이 없습니다. 논 같은 데는요. 밑에 경반층이 있어요, 경반층. 경반층은 이게 트랙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기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밑에 짓눌려 가지고 그게 포크레인으로 떠도요. 잘 안 떠져요. 힘듭니다. 포크레인 숟가락이 안 박혀요. 그 농민들 밭 개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딱딱해 가지고 그러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밑에. 파보면. 저는 물관이 막혀 가지고 한 번 파봤거든요. 파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포크레인 불로 채웠는데 정말 딱딱합니다. 콘크리트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뿌리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양분도 매년 이모작시 가니까 양분도 다 빨아먹어 버리고 뿌리가 더 밑으로 가서 양분을 빨아먹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양분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 그죠? 그냥 모양만 배추고 모양만 감자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뭐 낙엽 같은 거 이런 거 줘 가지고 그 양분이 되겠습니까? 그럼 고대를 생각해 보면 고대는 랑베나이트 그 고대를 인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제 퇴적물이죠, 퇴적물. 그러니까 랑베나이트 그 늪지대 퇴적물 그 파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해조 추출물 이런 거 옛날엔 바다가 융기해 가지고 산에 그런 양분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사다 넣어야죠. 제가 어떻게 해조 추출물을 합니까? 랑베나이트 어떻게 캐나다 가서 캐나다까지 지게 지고 가 가지고 짊어지고 옵니까? 천매암 같은 거. 그런 무기물이 퇴적돼가 암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속에도 그때 있던 미생물들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걸 깨워 가지고 그러니까 물에 넣고 공기를 불어 넣어 주면 그게 깨어난단 말이죠, 미생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미생물들이. 예? 그다음에 구아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막 경기하는 거죠, 좋아 가지고. 뭐냐면은 뭐 무인도 같은데 뭐 이 물범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이 새가 똥을 싸 가지고 수십억 년 동안 똥을 싸 가지고 막 굳어 있다고. 그럼 그걸 긁어낸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양분이 엄청 풍부합니다, 구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그 제가 요번에 넣은 그 엠비올 트리플이라는 게 그 속에 구아노가 있어서 그걸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인도까지 그거 노저 가 가지고 퍼 갖고 옵니까? 옛날에는 땅속에 그런 양분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인제 그런 걸로 만드는 유기농 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자재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선조들이 인제 그 원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또 "퇴비차는 독일에서 온 건데." 이러면서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 했죠. "누가 독일에서 온 거라고 그러던데." 아니냐면서 그러더라고. 그거 독일 사람이 개항기에 우리나라에 와 갖고 우리 선조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가 가지고 거기서 상품화 시킨 거다. 그거는 독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쌀알을 손톱만하게 크게 손톱만한 쌀알을 생산해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배우는 거죠. 발견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대의 그 자연 그 상태를 상상하면서 땅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완벽히 재현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 게 없는데. 저는 뭐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자랐는데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챙겨 갖고 넣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해 가지고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낙엽을 긁어서 고런 것만으로 퇴비를 하는 게 그게 자연농일까요? 아니면 고대를 상상하면서 그때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 상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성분들을 인제 모아 가지고 땅에 뿌리는 게 자연농일까요? 분명한 거는 제가 먹어 본 그 낙엽 같은 거 이런 것만 쓰는 순수 자연에서만 채취한 풀 썩히고 막 이래 갖고 키운 작물은요. 하나같이 맛이 없습니다. 고추 못 먹고 토마토도 맛없습니다. 정말 맛없어요. 고추는 한번 씹어 먹다가 그냥 뱉어 버렸어요. 풋내가 사람 이게 그 역겨울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자연농 제가 볼 때는 자연농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저는 자연농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그런 말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자연농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자연농? 그러면 어떤 게 자연농일까?'
저는 그 고대에 있었던 그 땅의 성분들, 그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넣어주는 그게 자연농이지, 자연에 있는 낙엽 긁어다가 그 양분도 없는 거 넣고 키우는 그게 자연농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요. 그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상품성이 없습니다. 너무 맛이 없으니까. 못 먹습니다. 풋내가 너무 나 가지고. 감자도 별로 맛이 없어요. 무도 그렇고. 배추는 안 먹어 봤는데 아무튼 제가 먹어 본 바로는 맛이 없더라고요. 한두 번 먹어 보고 아예 입도 안 됩니다.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연농으로 믿고 인제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자연농이라는 거는 고대에 있었던 자연을 재생하려고 하는, 뭐 전체는 못 하지만 내 밭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씩 다 넣어 가지고 그걸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자연농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죠.